안녕하세요. 디지털 건마드입니다. 귀엽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온라인 판매는 사입, 위탁 판매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리스크가 작은 대량 등록 방식을 선호하고 솔직히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대량 등록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운영 방식은 각자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도전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같은 성격이나 성향으로 구분을 지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각 방법별로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사업이 사업자 등록증만 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많고 성공하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그 방법을 잘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필요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판매 방식별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구분은 사입과 위탁 판매로 나누고 위탁은 개별과 대량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 능력을 하나씩 보고 이에 맞는 자가 진단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입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재고를 사오는 거니까 사실 좋은 상품, 이 상품 소싱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입할 때 좋은 상품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현재 잘 팔리는 상품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잘 팔리는 상품 중에 아이디어를 얻거나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 중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사이트도 많이 참고하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중국의 원천 공장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장과 협상을 또 해야겠죠. 번역기를 쓰건 통역 알바를 쓰건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 수입, 통관, 한국 창고에 오기까지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잘 온 상품을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은 잠시 후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요. 개별 등록에 먼저 필요 능력을 보겠습니다. 개별 등록은 사입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씩 상세하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역시 상품 소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세 가공을 어디까지 할 건지 결정이 필요하고요. 자, 처음에 소싱할 때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공급사와 협상도 필요하죠. 하나씩 한 땀 한 땀 올린 상품이니까 역시 마케팅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량 등록 요거는 수많은 상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좋은 상품 자체를 소싱하는 것보다는 이 많은 상품을 다루기 위해서 전체적인 솔루션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상품을 관리해야 되고요. 대량으로 올린 상품 중에서 판매가 하나씩 되기 시작하는 이 상품들 요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의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100%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나씩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입을 보겠습니다. 사입할 때 시장조사랑 상품 소싱을 할 때 비슷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입할 때 일단 특정 상품을 정하고 나면은 중국에서 타오바오 1688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비슷한 상품들을 가능한 여러 개, 한 10개 이상씩 찾아서 다 샘플들을 하나씩 받아봅니다. 전부 다 따로 시켜야 되긴 하지만 배대지로 보내서 이걸 한 번에 배송시키면 조금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샘플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중에 제품력이 좋고 한국과 중국 양쪽에 둘 다 그렇게 많이 깔려있지 않은 이런 상품들을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공장을 컨택해야 되는데 판매처들이 다 자기들이 공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도매와 공장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상품 많이 가져왔을 때 썼던 방식은 중국 업체들이 자기들은 그냥 도매인데 그냥 아는 그 공장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미팅하면서 자기네 공장인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확인할 때 저는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도 갑자기 여기 화장실이 1층이 어디냐 아니면 무슨 창고 어디 있냐 뭐 이런 거를 훅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단순히 미팅만 잠깐 하려고 데려온 애들은 여기를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어버버되면서 들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제가 중국어를 잘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더 편한 건 있었는데 어쨌든 잠깐 여담이었고요. 자,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중국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졌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팅이나 전화로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이어지는 게 그리고 중국인들과 수량, 단가 이런 내고가 가능한지 내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팝업만 써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은 이게 중요한 협상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은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잠깐이라도 통역을 쓴다든지 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에 대한 협상이 되고 생산이 되면 그 물건들이 한국으로 와야겠죠. 중국 공장에서 출발, 통관, 수입, 창고 도착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대충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지출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자, 이걸 진행하면서 사실 내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솔직히 내가 외국어도 잘 안 되고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아직 잘 이해도가 낮으면은 그냥 수입 대행을 맡겨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료를 조금 주더라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고르기만 하면 다 전문가들은 그 값어치를 하니까 맡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팁 아닌 팁이라면 내가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업체를 한번 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인지 비용 이런 것들 익히고 나서 결국은 수수료 조금 더 주는 거니까 자, 이제 알겠으면은 일단은 처음엔 수수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능력이죠. 사입이나 제조를 한다면 이 마케팅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검색 광고부터 체험단, 인플루언서, 페북, 인스타 이런 광고까지 다 섭렵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광고를 돌리는 건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행사를 썼을 때 대행사가 잘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입 제조는 상품에 대한 공부와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마케팅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입과 제조를 간단히 정리했으면 위탁 판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 등록. 이걸 보면은 자, 하나씩 올리는 거라서 상품 소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이트와 수십만 개 상품 중에서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돼요. 도매매 오너클랜 같은 종합 대형 사이트에서 찾을지 아니면 재고 부유형 사이트에서 찾을지 아니면은 카테고리 특화형 중소형 도매 사이트에서 찾을지 나만의 기준들이 꼭 필요합니다. 개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부류가 있는데 자, 대형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상품만 고르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젠트레이드 같은 조금 큰 재고 보유형 사이트에 있는 거를 전부 올리려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이트를 막 찾아 헤매는 분도 계세요. 자, 이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잘 팔리면 장땡이죠. 그래서 올려보면서 반응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공을 할 때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공을 할지 기준이나 방법을 내가 아는 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진짜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릴 상품을 일단 주문을 해서 받아요. 그런 다음에 사진부터 다 다시 찍은 다음에 처음부터 완전 새롭게 만듭니다. 완전 다른 상품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하나 완성하는데 한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뭐 사실 거기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보통은 하루에 적으면 10개에서 많으면 한 100개 정도까지 상세 가공을 하면서 올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상세 가공이란 게 상세하게 무조건 가공만 한다고 무조건 팔리냐?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젠트레이드가 좋은 사이트가 맞는데 총 3,000개 정도 있어요. 자, 거기에 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몇 달 동안 내가 그 3,000개를 전부 다 수정해서 올립니다. 근데 매출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나만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3,000개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다음 스텝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 소싱과 가공 능력이 중요하고 다음은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공급사 협상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자, 적은 상품으로 많은 매출을 내면은 내가 잘 판매하다가도 갑자기 공급사에서 가격을 확 높이거나 아니면 공급 못 해주겠는데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물론 도매 사이트를 통하면 그럴 확률이 조금 줄어들지만 내가 개별 등록을 하면서 특정 상품들이 아무래도 잘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공급사 친분이 조금씩 쌓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판매량이 쌓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보기에는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공급사가 이제 내가 좀 팔아봐야지 이러면서 약간 손절 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물론 공급사가 직접 하려고 했을 때 막상 자기들이 잘 못 팔죠, 솔직히. 그래서 어차피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때는 이미 사실 서로 감정도 많이 상하고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라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본 케이스가 자, 어떤 특정 케어들을 찾고 좋은 상품도 찾아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광고도 하고 체험단까지 하고 심지어 트래픽이나 가구매 같은 음지 마케팅까지 해가면서 상품을 잘 띄웁니다. 띄우는데 시간과 돈이 꽤 들어갔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매일 한 몇십만 원씩 팔리면서 이제 좀 자리 좀 잡아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공급사한테 손절당해서 그동안 투자한 비용 다 날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몇 번 당하고 나서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대량 등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선 분들도 있는데 뭐 어디나 고충은 있겠지만 특정 상품이 너무 잘 나가도 내가 그거를 제조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머리 한켠에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등록의 마지막도 역시 마케팅 능력입니다. 자, 아까 사입 제조에서는 검색 광고부터 전반적인 광고를 다 다뤄야 되는데 뭐 사실 개별 등록도 재고까지는 부담 안 하니까 다 알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런 CPC 클릭하면 돈 나가는 이런 광고만이라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 표가 제가 하는 쇼업 내역인데요. 자, 이렇게 광고 보고서를 보고 어디가 성과가 좋은지 어떤 게 별로니까 광고를 차라리 끄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볍게 봐보면은, 자, 여기 가장 마지막에 광고 수익률이 210%잖아요. 광고비 16만원 써서 매출이 33만원 나왔습니다. 마진율이 50%가 넘지 않으면은 이거는 광고를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거니까 일정 기간 광고를 돌려보고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계속 수정 혹은 삭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량 등록은 상품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솔루션을 잘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솔루션을 쓰던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상품들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가공 대량 등록을 위해서 이 상품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자, 똑같이 상품 모양을 가공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수정을 하고 누구는 매크로 같은 걸 써서 수정하고 중복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저도 이런 상품 데이터 수정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개발해서 쓰는 게 있고 뭐 엑셀에서 쉽게 수정하는 노하우도 있지만,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단어 없애고 문제되는 단어 없애고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게 무조건 100점이다. 자, 이런 건 사실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공 대량 등록에서는 개별 등록처럼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남들이랑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많은 상품을 수정하는 거,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건데, 뭐 그런 것처럼 나만의 기준과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은 수많은 상품을 쫙 뿌려놓고 팔리는 상품들을 계속 모아가는 이런 작업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3,000개를 쫙 올리고 그 중에 100개가 팔렸네, 그러면 100개 남기고 나머지 지우고 또 새로 2,900개 올리고 또 그 중에서 100개 팔리면 합쳐서 200개 남기고 또 순환하고, 요게 대량 등록을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이걸 꾸준히 몇 개월 이상 하게 되면은 이 판매된 상품이 계속 쌓여가면서 눈덩이가 쌓이듯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량 등록 방식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되는 게 있어서, 자,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은 개별 등록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등록은 지재권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저도 영상을 몇 번 올렸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다룬 적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자, 사실 우리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대량으로 하는 만큼 불특정 상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처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재권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자, 정말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상품만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 근데 어딘가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듣고 이런 그냥 다 무시하면 된다더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내려만 주세요라고 한 사람들을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해버리면은 정말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건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입부터 대량 등록까지 필요한 능력과 자가 진단까지 가볍게 해봤는데요. 자,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쓸 게 물론 많죠.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직 초보거나 아니면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해봤는데, 뭐 당연히 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이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공부해 가면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개별, 사입 이 순으로 운영하시면 난이도 면에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